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빅나리 아나운서. 네. 요즘 청소년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교과서 성취도가 이게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 이유가 조사를 네. 해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서량이 적어서 그렇대요. 책을 읽는 게 국어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책은 말이죠.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맞아요. 읽지를 않으니까 이게 국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또 맞아요. 책은 또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꾸준하게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처음부터 맞아요. 갑자기 일 봐야지 하면 어색하니까 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습관을 들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오.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고요. 처음에 한 30분부터 요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자기 전에 30분 책을 읽어주잖아요. 네네. 그 습관이 이제 여든까지 가도록 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씩 읽는 시간도 늘려 나가고요. 그렇죠. 오. 아니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면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도 그 집중력도 높아지고 와, 네. 굉장히 그 성적도 올라가겠죠. 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대해드리는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혜진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가지고 왔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김경식 씨가 시작하실 때 이 학업 성취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공부 방법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제가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아, 오. 제가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네, 또 학부모 입장으로서 학부모잖아요. 귀가 또 솔깃해집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그 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역시 학부모님들은 다르네요.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렇게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에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포자라는 수포자.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 네, 그만큼 많이 어려워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네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곳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수학 공부를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좀 빨리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이 바로 수학 전문 교실인데요. 네.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수학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수학 공부가 바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네. 우리 아이는 수학에 조금 약한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수포자 탈출 방법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우리는 살면서 수학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까요? 사람들에게 학창 시절 수학 공부에 대해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겁니다. 지겹다, 어렵다, 필요 없다.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상의 필요 조건이 바로 수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학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 수학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이제 수학 안 어렵고 쉽고 재밌어요. 수학 공부 덕에 다른 과목에도 자신감이 더 붙었어요. 수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비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네,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중학생의 46%가 수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명 수포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포자의 대부분이 바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포자가 되는 건 아닐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그런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날려주기 위해 지금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30년 자기주도 학습 교육 노하우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수학 전문 교실인데요.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별 수준에 맞춰 1:1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내기 미안할 정도로 조용한 교실 안. 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조용해요. 아이들이 초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말도 걸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이 한창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 모두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학원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 마치 독서실을 방불케 하는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쭉 둘러보니까 주도적으로 조용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은 쉬운 과목이 아닌데요. 모두 다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면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희 교실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맞는 진단을 합니다. 수학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맞는 그 레벨에 맞는 문제가 수준별로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개개인별로 문제가 형성이 돼서 그 친구들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곳은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방식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도 이렇게 공부에 집중한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너무 집중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서 제가 질문하기가 조금 미안한데 지금 혼자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제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와서 수학 공부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풀다 보면 모르는 게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여기 이 QR코드를 찍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렵다고 금세 포기한다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곳에선 모르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수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 많이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수학 문제를 푸니까 좀 더 재밌어졌어요. 학창 시절 점수 꽤나 잘 나왔던 저도 옆에서 함께 풀어봤는데요. 초등학교 수학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는 학생들. 수학 전문 교실에선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평가하기까지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차별화된 전략은 바로 정확한 진단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개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교과 실력이나 서술형, 연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습 레벨과 진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학의 기초부터 학교 시험 대비까지 차별화된 맞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거죠. 레벨 많이 올랐는데 맨 처음에 옛날에 봤을 때는 레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안 맞았었는데 지금 보면 꽉 찼지.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적절하다고 나왔지만 평균 구하는 거랑 분수에서 실수를 했더라.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네. 잘했어. 자. 네,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실력에 맞게 그때그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분석표를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맞는 문제를 그때그때 뽑아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준서 학생도 레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분석표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옛날에는 레벨도 많이 낮아가지고 좀 실망하고 슬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레벨이 올라가지고 뿌듯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껴요. 그래가지고 수학 성적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아요. 또한 이곳에서는 최신 40만 개의 문제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산의 경우 2,500단계로 세분화된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학 전문 교실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저희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 그런 학습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걸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이 시스템은 자기에게 맞춤이 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만족을 하고 저도 이제 만족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걸 한번 내가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어떤 단계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오늘 주어진 맞춤형 문제를 받아 풀기 시작하는데요. 학생 지금 오늘 푼 문제 이거 선생님한테 받아온 거예요? 네, 이거 연산이랑 유형별 문제 풀어야 돼요. 빠른 스피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친구, 수준급 실력인 것 같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니까
한 밑면의 넓이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고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해준 다음에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기둥의 겉넓이가 나와요. 저는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내용을 봐도 굉장히 낯선데 이렇게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저 예전에는 어려워가지고 되게 재미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풀려서 괜찮아요. 이제는 수학이 어렵지 않다는 친구의 대답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수포자는커녕 표정만 봐도 수학의 재미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올바른 답을 풀이했는지도 중요하겠죠. 과연 채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곳에서는 채점하는 즉시 개인별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돼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답 관리 시스템. 취약 분야 판단은 물론 오답 문제 발생 시 유사 문제를 출제해 결손을 완벽하게 보충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서술형 문제도 5가지 유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요. 개념부터 오류 수정, 풀이 방법, 과제 수행, 그리고 논리적 판단까지 어떤 유형의 서술 문제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친구는 여기 수학교실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다니면서 실력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실력이 가장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건 어떤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서술형 트레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재미는 물론이요, 자신감까지 높이는 자기주도 학습법.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해 나가는데요. 이제 곧 수학하면 어렵다가 아닌 도전하고 싶다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이렇게 수학 전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가요? 누구나 운영 가능합니다. 손쉽게 운영 가능한 공부방 형태가 있는데 자녀 교육과 함께 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이런 학원, 교습소 형태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인허가사항, 상권 분석, 인테리어 조명, 간판, 선팅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리고 어렵게 오픈을 했는데 회원 모집이 안 되면 큰 낭패죠. 그래서 전문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흥미라는 원동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죠. 수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수학 자신감, 이젠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키워보세요. 자기주도 학습,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아이들 스스로가 재미를 그렇죠. 느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었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말을 시키기 미안할 정도로 공부에 집중해서 각자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공식만 외워서 대입을 하면 수학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네, 방정식 공식이죠. 네,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것만으로도 어림없다고 해요. 맞아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서술형 문제를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은 이 개념과 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보기도 좋아요. 뭐 네. 공부하기 싫다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척척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정말 대견할 것 같은데요. 학부모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입장이잖아요. 어떨까요? 대견하다 못해 그냥 엉덩이를 팡팡팡팡 두드려주고. 그 정도인가요? 아유, 최고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이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스스로 이렇게 척척척 해나가 보면은 아주 뿌듯하고 보람이 있죠. 와, 정말 학부모의 감정이 딱 느껴지는데요. 지금 또 솔깃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언뜻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중학생 수포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학을 이미 포기를 한다 말이죠. 그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학의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합니까?
네, 보통 최근에는 4학년 정도만 돼도 네. 수학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네, 네. 우리 애가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네, 아이들이 그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개통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내용을 앞 단계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네. 덜셈 뺄셈을 못하면 곱셈 나눗셈이 힘들고요. 네. 제곱근을 이해 못하면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개별에 맞는 학습이 중요한데요. 고학년이 돼서야 수학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개통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겠네. 그렇겠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정말 뭐 수학 초등학교 3, 4학년씩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도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보통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재미있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중요하죠. 네, 일단 본인의 그 지금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을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엑스레이나 MRI, CT 촬영까지 검사를 하게 그렇죠. 되는 것들은 결국엔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데 네. 역시 저희도 그 학력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 그 아이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포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또 하시잖아요. 네네. 수학의 기본인 연산학습, 개념학습, 그리고 틀린 문제를 계속 아이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오답 학습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야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보통 이게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우리도 중요한 걸 알고 맞아요. 있는데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그러게요. 주도해서 학습하는 아이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학교실 학생들 보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자기주도 학습 원래 학생들 혼자서 잘 못하죠?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코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 수학 교실에서는 원장님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선 아이한테 맞는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칭찬 그리고 또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코칭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 교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대1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주도 학습이랑 조금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맞춤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1대 다수의 그 학습 방식은 아이들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좀 고려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1대1 맞춤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마법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법의 난이도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 정도의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했을 때 네네. 8문제 정도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제공을 하고요. 네. 나머지 2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8문제 정도의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른 또 자신감을 또 확보할 수 있고요. 네. 또 2문제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의식을 같이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1대1 방식은 이제 조금 더 아이의 역량을 갖다 극대화시키게끔 끌어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특별하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되겠네요.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이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이끌어준다. 그래, 잘한다 해야 돼. 맞아요. MC 잘 보던데. 잘한다. 잘한다. 뭐 이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적까지 높여준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 네.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그 매일 1시간 주 5일 동안의 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1시간 동안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연산 학습 그리고 지금 학교 진도에 맞춰진 개념과 주간 학습, 네. 그리고 서술형 학습을 동시에 다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네.
특히 일주일 동안의 수업한 것을 금요일 같은 마무리하겠죠? 경우는 네. 네네, 주말 평가라고 해서 아. 그 일주일 동안 틀렸던 문제만 따로 오답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시험 대비나 특별학습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학습 같은 경우는 뭐 서술형이 부족한 아이들은 서술형 집중이라든가 집중학습을 시켜주고 네. 있고요. 연산학습이라든가 단원평가, 그리고 별별 유형 학습이라는 다양한 특별학습 등으로 아이들을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매번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진단하고 네. 테스트를 하니까 그 변화되는 그 체감의 느낌도 금방금방 매번 이제 맞아요.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학생들에게 반응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당연히 부모님들이 제일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그 수학 교실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특성의 그 학습 동기 그리고 방법, 실행까지 진단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네. 따른 처방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물론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수학 수학에 교실에 흥미가 없잖아. 왔을 때는 네. 엄마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그래, 다. 네, 네, 하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어. 저희 시스템에 적응이 되고 잘 따라가다 보면 네. 아이들이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네, 이게 네. 재밌기 시작하고 이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근을 주고 그쵸. 잘한다 이러니까 도전의식, 도전의식 성취감, 생기고 성취감. 자신감까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를 느끼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난 원장님 중에 한 분은 네. 처음에 엄마하고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6개월 후에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수학 교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오.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변화시켜주는 원장님께 감사함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그러지만 이건 역시도 학생들 처음부터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이렇게 조력자가 함께 한다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주환 팀장님 그리고 김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학부모가 될 우리 백나리 아나운서. 네. 초등학생들 이제 숙제할 때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인지 혹시 모르시겠죠? 모르죠, 집에 당연히. 와서 쉬다가 저녁 먹고쯤 아닐까요? 왜냐면 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틀린 얘기라고 하죠. 틀렸어요? 네네. 아. 아이들이 너무 이제 배가 불러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네. 불러서 포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너무 배고파 있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오히려요?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간식을 살짝 먹으면서 저녁 식사하기 전 요 시간. 요 시간대 숙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집중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숙제를 되게 미션 컴플리트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엄마랑 실랑이 하면서 아우, 뭐 지겨워. 미루는 것보다 숙제해! 네. 학교요! 이거. 그쵸. 끊이지 않는 반복된 그렇죠. 실랑이보다는 그렇죠. 뭐 간식 먹으면서 머리 식히고 숙제를 한다면 집중력도 아주 쑥쑥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미래 최고의 학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꿀팁이었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